지금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치졸한 기술 강탈극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오만한 야망을 위해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의 25%의 관세 폭탄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라 동맹국을 노골적으로 노예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옆나라 일본이 이 오만한 협박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수모를 당하고도 5,500억 달러의 굴욕적인 현금 지급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일본이 더 이상 주권국이 아님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치졸한 협박에 단호하게 현금 거부 진디라는 정면 방역을 선언했고, 이 한국의 압도적인 배짱에 지금 백악관이 충격과 절규에 휩싸여 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왜 한국은 일본과 다르냐 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의 경제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자폭 함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냉철하고 우주적인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한미무역 협상 타결 직후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폭탄 발언을 던진 숨겨진 의미까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굴욕적인 일본의 패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신임 다카치 총리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미일 무역 협상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에 약속된 일정을 연기하며 총리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심지어 의전 상황에서 총리의 격려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것은 총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모욕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는 식의 비위를 맞추는 발언을 하며 5,500억 달러의 굴욕적인 현금 지급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는 곧 최악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합의 직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본에게 부과된 15%의 관세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1분기짜리이며 곧 25%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막대한 현금을 바치고도 관세 폭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미국에게 다음 분기를 기약하라는 굴욕적인 약속만 받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한 외신 분석가는 일본이 750조 원을 갖다 바치고도 미국에게 다음에 보장은 협박을 받고 있다고 냉혹하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돈과 자존심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쇼아의 본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시 미군들에게 YMCA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심지어 일본 자위대가 아닌 미국 핵추진 항모인 조지 워싱턴함 위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TV 뉴스는 트럼프가 미국 군함 위에서 행사를 한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적 개입 부담을 지우려는 아슬아슬한 선택이라고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의장대 사열 시 성조기에는 격려를 표하고 일장기는 획 지나치는 노골적인 일장기 무시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트럼프가 일본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패전국으로서의 종속적 지위를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노골적인 모욕과 불합리한 요구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게도 똑같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 현금 거부 태도는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닌 가장 냉철한 경제적 계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 자신을 파괴하는 자폭 함정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첫째 관세 폭탄은 곧 미국발 초고속 인플레이션 폭탄입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외국 기업에 부과되므로 미국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세 부과 후 불과 3개월 만에 도소매 업자들이 관세를 상품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고 월마트의 순이익률이 겨우 2.8%에 불과한 현실에서 25% 관세를 기업이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데 없습니다. 둘째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곧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끌어올려 국가 부채 부담을 폭증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0%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치명적인 디테일을 간파하고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내는 대신 시간을 벌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버티기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이 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만찬에서 우리는 오늘 한국과 엄청난 회의를 가졌고 무역협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빅딜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며 한국의 끝까지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가 미국은 한국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한국의 강경한 대등 외교가 통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결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현금 3,500억 달러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2,000억 달러와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시장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외화 보유액을 뜯기지 않고 현금 강탈 위기를 완전히 회피한 것입니다. 김영범 정책실장은 이를 두고 한국의 끈질긴 주장이 먹힌 것 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이 폭탄 발언을 꺼냈습니다.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의 공세에 수세에 몰렸던 한국은 이번 타결을 계기로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대등한 외교 파트너 시대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 증액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 면서 핵추진 잠수함 허용을 당당히 요구했고 미국 측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씩이나 요구할 거면 핵추진 잠수함을 내놔라 는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대변한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굴욕 외교는 끝까지 참혹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떠난 후 그가 자랑했던 도요타의 100억 달러 투자 발표를 도요타 회장 측이 실제로 약속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옷쇼를 위해 기업을 강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방증하며 일본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외교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본처럼 급하게 서명하고 돈을 바친 나라는 돈과 자존심을 모두 잃었지만 한국은 현금 거부인 레이동라는 강경한 태도와 자폭 함정 일내을 간파한 냉철한 경제 논리로 버텨내며 국익을 사수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합의 소식에 현대차는 야간장에서 주가가 7%에서 8%까지 폭등했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 목표가를 5천으로 상향하고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6천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이미 4천선을 넘어섰고 연초 이후 상승률은 글로벌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방산 조선업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정확히 알고 대등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경제적 논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오만을 압도하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당당히 요구하는 수준 높은 외교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정면 방역은 일본에게는 뼈아픈 교훈을, 트럼프에게는 가장 쓰디쓴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제 외교 전쟁의 전개와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충격적인 국뽕 뉴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